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 인명은 물론 물질 또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직접 다녀온 박상준 기자에게 더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쉽지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라 지간편이 예. 없는 상황입니다. 인접공을 통해서 이제 육로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저희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경유지로 택했습니다. 바르샤바까지 비행기로 13시간이 걸렸고요. 승합차를 빌려서 14시간을 달린 끝에 수도 키이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동 도중 통행 금지 시간에 걸려서 3시간 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었습니다. 꼬박 하루 이상을 걸려서 도착한 키이우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 전쟁의 공포가 느껴지던가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키이우 시내 비교적 좀 평온한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보면 이제 전쟁의 공포 때문에 복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공습을 받았던 키이우 시내 삼성 입주 건물과 임신부가 죽기도 했었던 그 바로 옆 아파트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요. 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키이우 외곽 보르디안카, 이르핀 같은 도시들은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박 기자가 여러 취재를 했지만 저는 이 전사자 무역에서 뭐 남편이나 아들을 잃었던 이 가족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박 기자 마음에 남았던 사연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사에 담지는 못했었는데요. 예. 묘지 앞에서 좀 오열하는 한 남성분이 좀 있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동생이 전투 중에 숨진 건데 예. 동생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숨진 동생의 아들도 지금 군에 복무 중이었는데 조카의 안위가 좀 걱정된다면서 많은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박 기자의 안위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혹시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뭐 하루에도 사실 여러 번 공습 경보가 울렸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이 좀 두렵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뭐 키이우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자정쯤부터 이제 공습 경보가 좀 울리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호텔 내 대피소로 피해서 이제 1시간쯤 머물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눈을 붙였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러시아 무인기 14대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떴었고 이 중 3대가 키이우 인근 도시를 공습했었던 날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탈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의 단독 인터뷰 했잖아요. 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보안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우선 메신저로 좀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었는데요. 뭐 보안 때문에 중간에 담당자가 4차례 바뀌기도 했었고요. 예. 만나기로 한 시간과 장소도 당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커튼을 쳐서 외부의 노출을 좀 굉장히 차단하고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 기자가 한 약 일주일간 키이우에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휴전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남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아온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또 한국형 이제 분당 방법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만난 우크라이나의 한 국회의원도 핵을 이제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수모를 겪는다고 극단적인 발언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도 이제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과 외교에 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해 보입니다. 박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